솔직한 정보 그리고 겸손한 의학 상식, 아주 사소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의학 상식부터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의사의 사생활까지 의사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의료 인맥찾기 토크쇼 알닥터. 오늘은 아주 유명 스타들이 사랑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지 않는 고된 길을 혼자서 묵묵히가고 있는 자생병원, 한방병원이네요. 자생한방병원 네. 윤재필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재필 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재필입니다. 저는 이제 자생한방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전에서 열심히 환자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패널분들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우리 각자 소개 한번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20년 차, 뭐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죠. 뭐 현장에는 40년, 50년 되신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20년 차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 정태성입니다. 뒤에 딱 보면 닥터 같고 택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영 때문에 이미지가 네. 오늘 건강 정보를 많이 이쪽에서 제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우리 오늘의 홍일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 대표로 나오게 된 함영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만화 주인공이죠. 그렇죠. 영심이. 네, 영심. 절대 한 번 들으면 까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부로 상당히 미인이세요. 예. 미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부로 나오셨는데 주부 몇 년 차신가요, 그러면? 저요 23년. 23년 차. 자녀는? 자녀는 아들, 딸 있고요. 아들은 지금 군 복무 중이고 절대 그렇게 안 보이신다. 고3이에요. 수험생. 미인이신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요즘은 되게 어머님들이 자녀들의 그런 뭐 학교나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공부를 잘 하시나 봐요, 따님은? 아니, 잘 못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좋은 원장님의 말씀 듣고 또 자녀들 공부 오래 하시면 또 허리 아프고 다리 자세 네, 맞아요. 오늘 네.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네. 많이 얻어가면 따님이 아마 굉장히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원장님한테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패널하고 이제 사회에 보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지금 어떤 분이 자세가 가장 좋은가요? 지금 딱 보시면 우리 또 이렇게 얼핏 봐서는 우리 정 대표님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등받이에 딱 이렇게 등을 딱 기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등받이는 등을 기대라고 등 바지잖아요. 예. 아무도 이제 등을 안 기대고 저조차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등받이에다 딱 등을 기대줘야지만 척추에 가는 무게가 이게 분산이 되죠. 이 팔걸이도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팔을 이렇게 딱 대면 이게 또 허리로 가는 무게가 팔로 분산이 되니까. 네. 다리가 이제 좀 이렇게 짧거나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뒤에다가 쿠션 같은 거 대주면 좋죠. 쿠션. 그렇군요.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아까 잠깐 소개를 했는데 우리 유명 스포츠 스타 분들 뭐 추신수 선수 그리고 유현진 그리고 골프 스타 프로골퍼 네네. 많죠. 최경주 선수까지 유명 선수들이 사랑하는 의사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떤 진료를 사랑까지 보면 사실 제가 주치의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드린 분도 있고 그냥 치료만 저한테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아무래도 이렇게 골프 선수나 야구 선수들 특징이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 스윙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척추가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시합 때마다 통증이 오면은 가서 치료해주고 이제 그렇게도 많이 했고요. 또 추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파워가 많이 실리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지금 7년 계약했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구단 몰래 치료 많이 해줬죠. 많이 쓰러졌어요. 치료하다 쓰러지면 전화 와서 쓰러졌다고 하면 같이 치료해주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많죠. 사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으신 최나연 선수나 아니면 신진 선수나 배상문 선수나
뭐 이런 분들 다 안 좋으세요. 정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원장님 진료받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아니요, 엄청 쉬워요.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 한 통 하시면은 바로 바르십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명하신 분들을 이렇게 알아야지 저희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좋은 저희 취지로 이렇게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꼭 저를 아는 것가 중요한 게 제가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 아니까 이런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며칠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죠. 리우 올림픽 때. 네. 전 그때 저희가 시차가 또 맞지 않아서 새벽마다 잠을 못 이루고 피청을 하니까 다음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수영 선수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그렇죠. 미국의 대표와는 누구죠? 마이클 펠프스. 네. 그 친구 보니까 부항 자국 있었어요. 또 원장님이 떠주신 거죠? 다들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내가 보통 이제 지금 미국에 내가 있었으면 내가 떠드렸을 텐데 직접 예. 지금 한국에 있다 보니까 딴 사람 떠드린 것 같아요. 근데 신문기사 보니까 남들이요 그 부항 쪽에 꼭 보라색 문신 같다고 하시는 분도 막 계시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 외국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 부항이라는 게 그 사실 뭐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건부항이라고 해가지고 피를 안 빼고 그냥 이렇게 쭉 자국만 내고 뜨고 이게 펠프스항이 그거예요. 근데 그래서 약간 그게 자국이 보통 제가 이렇게 아줌마들 등짝에서 그렇죠. 보는 찜질방. 자국보다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찜질방을 많이 하는 찜질방에서. 근데 그게 부항 종류가 많은데 펠프스가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유리로 된 부항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알코올을 딱 바른 다음에 불을 딱 붙이면 화건이라고 해가지고 불이 딱 들어가서 안에 있는 공기가 싹 없어지잖아요. 그 음압이 생겨가지고 딱 놓으면 쭉 거기 살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암벽 차이로. 이 주사기로 이게 하는 거하고 좀 다른가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압력을 좀 빼고 안에 있는 공기를 빼는 건데 그거는 불을 이용해서 따뜻하게도 하고 그리고 음압도 해가지고 딱 붙이면 느낌이 좋죠. 근데 이제 번거롭고 일반 한의원에서는 이제 하는데도 많긴 하는데 약간 화재 위험이 있다 보니까 숙련된 사람들 아니면 잘 못하죠. 숙련된 한의사들 아니면. 근데 이제 그냥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것은 부항총이라고 하죠. 이게 잡아 당기는 거 이런 거는 뭐 일반 가정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고민되는 거는 부항은 이제 뭐 아내한테 떠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정확한 위치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제 척추뼈 있죠. 네, 척추뼈 양쪽으로 쭉 균등하게 쭉 떠주는 게 가장 무난하죠. 제일 시원한 부위고 그러니까 척추 기립근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거기 근육들이 우리 몸의 자세를 잡는 근육들이라서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부항이 쭉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거기 혈액이 모여서 빨개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딱 뛸 때 뻥 터지면서 이제 혈액이 쭉 퍼지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래 혈액순환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땜에다 물을 딱 가둬둔 상태에서 숨을 딱 열면 물이 쫙 쏟아 나오잖아요. 부항이 똑같은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항을 아무 곳에서나 떠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히 하려면 이제 제대로 된 그죠? 의료기관, 한의원이죠. 한의원에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근데 이제 한의원에서는 주로 이제 피도 빼고 거기서 또 사열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모르고 이렇게 좀 한의원에서 피도 빼던데 해가지고 사열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다가 거기에 감염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일 주의할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사열하지 않고 그냥 쭉 건부항이라고 해요. 건부항 마를 건자 써서 그렇게 집에서 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사열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병원에 가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저희 그 마이클 펠프스처럼 외국의 선수들까지도 그 동양의학인 부항에 지금 많은 관심을 침도 많이 나죠. 그러니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초기를 구축하신 의사님으로서 한번 소감 같은 거는 소감이요? 글쎄 뭐 외국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사실 스포츠 스타가 펠프스가 있으니까 이게 화제가 됐지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 비율이 적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10명 중 9명 한다면 미국에서는 10명 중에 1명? 그러면 그런 시술은 어느 나라 의사들이 중국 한의원?
미국에서는 아큐펑처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친구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한의사들처럼 그분들이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침술이나 구황술이 상당히 뭐랄까 신비로운 우리처럼 대중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막 어디서 막 하고 이렇게를 잘 못해요. 부황 뜨는 것조차 상당히 사람들이 약간 경외심? 저게 뭐지? 신기하다. 저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거 왜 했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황한 거에 대해서 그 신문 기사 보면 외국에서는 이게 무슨 약간 좀 금지된 약물 같이 뭔가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 부황 떠서 이거 선수가 이거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금메달 따면은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부황에 대해서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왔죠. 너무 모르니까. 원장님도 혹시 네. 직접 부항을 뜨십니까? 그럼요. 저 매일 같이 환자분들. 저는 이제 습부항이라고 해서 안 하지만 제가 원장님- 직접이요. 예, 예. 본인 중이 셀프부항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 셀프로 보니까 한 번도 안 해봤네. 셀프부항. 네. 안 해봤어요. 이게 압력이 괜찮은지 손에다가는 딱딱딱 그런 감은 있어도 내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고 주로 등에다 많이 하다 보니까 목 등 이게 제가 팔이 짧아서 주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 많이 서로 해주죠. 어디 여기저기 별리고 쓰시면. 예. 네. 하여튼 되게 저희 한의학이 또 동양의학이 외국에까지 이렇게 퍼져서 널리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동양 사람으로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 이제 기적의 스트레칭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처음 한의학을 이제 시작하긴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참 사실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저기 논산 상월면에서 논산 그 일대에 있는 그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침을 많이 넣어주고 뜸을 떠주면서 치료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보기 봤어요. 이렇게 옆에서 할아버지가 옆에서 뭐 가져와라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한의사는 아니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사 옛날에 침사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동네 시골 동네 가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었고 할아버지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맨날 보다 보니까 이게 침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 당시만 해도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 안 하다가 고등학교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생각이 되더라고요. 할아버님이 한의사 선생님은 아니셨지만 예. 그래도 어디서 배우시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저희 뭐 아무렇게나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막 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뭐 가면 이제 책도 있고요. 기억에 보면 책도 있고 뭐 본추학 서적이나 친구학 서적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배우고 또 공부도 하셨겠죠. 예, 이래서 또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또 교훈이 남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접했습니다, 사실. 해외 봉사를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럼 이제 해외 봉사는 언제 어떻게? 해외 봉사는 제가 처음에 간 게 스리랑카인데 옛날 일이라서 기억이 안 레전트 1년차 때 그렇죠. 레전트 1년차 때 처음으로 이제 스리랑카를 갔어요. 그때 이제 콤스타라고 한방 의료봉사 해외 의료봉사 단체가 있어요. 콤스타. 근데 그게 지금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스리랑카 지원자를 모집하길래 병원에서 저를 이렇게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스리랑카 갔는데 와 이게 대박인 거야. 왜냐면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줄 서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4일 동안 의료봉사 하는데 몇천 명이었어요. 몇천 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그리고 병원이 없었나요? 병원이 있긴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거기도 이제 스리랑카도 인도 영향을 받아서 아유르베다 의학, 전통 의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알아. 이런 한의학에 대한 느낌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양학이나 이런 그렇죠. 거 한국에서 왔다니까 또 선진의학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출발해서 우리 끝날 때쯤 도착하는 그런 거리에서 와요. 정말로 애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안 보고 가면은 이거 난리가 나는 거야. 나중에는 다 못 보잖아요.
스리랑카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해산시켰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국내에서 그러니까 목표가 좀 넓어지는 거야.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여기서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정말 이 한의학의 물성을 정말 알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스리랑카가 계기로 해갖고 그때부터 해외에 그렇죠. 알려야겠다.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생각, 그 단어가 머리에 딱 박히는 계기가 됐죠. 그러시군요. 처음에는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내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근데 자신감을 가진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코이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를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내 3년을 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여러 단체들을 많이 만나고 한의학에 대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궁금한 점에 대해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외국인들을 많이 치료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치료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다 만족감이 높은 거야.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봉사활동이라고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수는 나오지 않을까요? 아 보수요? 가족들하고 많이 갔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나와야죠. 이제 가족분하고 같이 가신 거예요? 그럼요. 그때 우리 막 친한 이제 애기 아들하고 에티오피아 갔죠. 위험하지 않나요? 가족들이 많이 말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스리랑카를 가보고 나서 정말 세상 먹고 할 일도 많다도 있지만 사람 살만한 곳이네.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다 뭐 시설은 되어 있네. 그런 확신이 있었죠. 갔는데 또 아까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생활비는 줘요. 많진 않지만 뭐 제가 그때 생활비로 해서 얼마 받았더라. 우리나라 돈은 한 150만 원 한 달에? 그럼 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1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냐 할까 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가 물가가 엄청 싸요. 커피 한 잔에 50원. 네, 커피 한 잔에 50원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아내분이 같이 에티오피아까지 아기를 데리고 같이 가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요 별로 이제 제가 하는 걸 반대를 잘 안 해요. 그냥 믿고 따라와요. 손해본 거 많죠.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선생님 국어교육 하고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이제 코이카 이디오피아 간다고 하니까 다 포기하고 따라온 거예요. 다른 분이었으면 아마 너 가. 나 여기서 학교 선생님 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 나중에 만나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 얘기가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정말 와이프가 사랑하나 보다. 또 하나는 못 믿어서. 못 믿어서 따라갔다. 뭐 그러는데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예. 여태까지 좀 감사하죠. 항상 내가 하는 일에. 사실 뭐 미국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딜 뭐 자꾸 한국을 떠난다는 게 와서 조금 정부 치면 또 떠나는 거죠. 인생이 그랬어요. 여태까지. 근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에이즈 환자도 많고 한데 그냥 거기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를 직접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그쵸. 진짜 위험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하고 많이 갔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그 앞집, 뒷집, 뭐 옆집에 다 에이즈 환자 한 명씩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에이즈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전하구나. 내가 직접적으로 이분들하고 뭐 어떤 접촉, 혈액적인 접촉, 내가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침 놓다 갑자기 뭐 피가 확 튀긴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이즈에 대한 공부를 딱 하고 나서는 에이즈 환자가 와도 다 치료해줬어요. 본인이 병원에 오면은 자기가 에이즈 환자라고 밝히나요? 그렇죠. 얘기하죠. 동료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러다가 뭐 환절기 때 뭐 감기 걸고 뭐 폐렴 걸리고 하면 또 죽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안 나와. 그럼 왜 안 나오냐? 그렇게 폐렴 걸려서 죽었는데 이제 에이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게 단발적인 의료봉사도 아니고 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곳 생활은 어떠셨어요? 계속 진료만 보신 건가요? 진료도 하고 연구도 하고 거기 있는 이제 재미있는 이제 토착식물. 그 나라에도 그 약초 연구가들이 있어요. 근데 나 몰랐는데 그 책이 하나 나왔어요. 칼라판으로. 내가 우리 그 경희대 본초학 우리 스승님한테도 하나 보내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그 약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어떤 약초는 마약을 끊게 하는 그런 거 어. 처음 봤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에 중독된 사람도 있죠. 약물에 네. 마약 이런 거를 끊게 하는 약초도 있어요. 그게 보급이 되면 좀 잘. 되게 좋을 것 여기 같은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뭐 마약을 끊을 정도면 담배 정도도 끊게 하지 않을까요? 이제 국내에서 원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아 저도 항상 머릿속에 항상 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식물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식물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 몇십 년대 정도 보면 될까요? 70년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뭐 거기서 사진 같은 것들 내가 뭐 찍은 거 보면은 그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딱 보면 정말 기본적으로 다 30년 이상 된 자동차들이에요. 네. 재밌는 게 뭐 아프리카 택시 택시. 택시가 있거든요. 택시 말씀하셨는데 택시를 이렇게 타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급정거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다리 힘이 빡 들어가잖아요. 그 밑에를 쫙 밟아둬요. 예. 그러면은 어떤 택시는요 밑에 뻥 뚫려요. 아, 진짜 이거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침을 딱 줬는데 밑에가 뻥 뚫린 거야 택시.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냐? 미안해서 그냥 씩 웃으면서 괜찮다 항상 일어나지. 참고로 한국의 택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요. 이디오피아에서는 택시 기사가 상당히 선망의 직업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제가 그때 원장님 따라 제가 갔어요. 네. 조수. 예. 거기서 선망의 그러면 직업. 거기서 택시도 사업을 크게 그럴 텐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디오피아 나올 때 저희 집에서 같이 이제 일 도와주는 애들이 있었는데 내가 나오기 전에 그 남자의 한 명을 택시 자격증, 운전 자격증 따게 해줬어요. 예. 그 사람 그래서 한국으로 보면 거진 고시패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 인생이 바뀌어서 결혼도 하고 엄청 지금 정착 잘해서 잘 살고 있다고. 의료봉사만 하신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인간적인 그런 매력도 정말 훌륭한. 근데 거기는 스리랑카처럼 막 와서 줄 막 서 있고 그런. 그거는 이제 철저한 예약제로 했기 때문에 6개월이 밀려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약간 러너 레슨 스리랑카에 내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에서는 딱 왜냐 연구도 해야 되니까 환자 볼 수는 없어요. 아까 그리고 근무 환경을 했었는데 제일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밥 먹는 거, 음식. 거기는 인제라라고 해가지고 떼프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그거 가지고 밥을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양가 없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도시락을 싸고 다녔어요. 도시락. 처음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도시락을 싸러 갔는데 보온 도시락을 안 가져와서 한국에서.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을 찬밥을 먹었죠. 이디오피아에서. 그래도 거기는 날씨가 춥지가 않으니까. 추워요. 추워요? 네. 위엔즈요? 고시단이고 아디스아바바 수도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백두산 높이보다 높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쭉 쪄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착륙해요. 아디스아바바는 그 주변에 이렇게 킬리만자로 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디오피아 와가지고 이게 숨이 찬 거야. 이상하다. 고등학교. 그 당시에 저도 사실 담배 폈어요. 그래요?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던 게 숨이 차서 정 대표님 아프리카 가시면 담배 바로 끊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가서 한 일주일 있다 축구를 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하늘이 노랗다는 거를 처음 느꼈어요. 정말 노래지더라고요 하늘이. 원장님과의 만남이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된 또 사람이 있다고. 거기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증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침을 놓대요. 근데 오기 한 3, 4개월 전에 그 이르길름이라고 20대 초반 학생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학생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어머니하고 동생을 돌봐야 돼요. 근데 허리가 아픈 거야. 근데 뭐 공간도 많이 좁아져 있고 자 누워 테스트 해보니까 이거는 디스크가 터지는 것 같아. 약도 쓰기도 그렇고 침으로만 의존해야 되니까 수기요법이랑 추나요법이랑.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좋아지면 괜찮겠는데 했는데 이게 좀 오래 걸리니까 아무래도 얘는 내가 한국 가서 한번 치료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 자생한방병원 우리 그 의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이분 어떻게 입원해서
자신도 치료해 줄 수 있겠냐 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이제 비행기표 이거는 종교단체에서 또 승낙을 받아서 저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이런 비용적인 부분은 또 고마우신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한국을 데려갔어요. 여기서 또 대단하시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입원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고맙게도 종교단체도 대학 교육까지 시켜줬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아프리카인이 우리나라의 것도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되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되게 그랬잖아요. 생소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어요. 이슈가. 그거 뭐 난리 났어요. 병원 개원 이래. 구경 오고. 처음이었죠. 그리고 압구정동에 우리가 병원 있잖아요. 압구정동에. 그래서 압구정동 일대가 난리가 났죠. 일례로 걔가 이제 이르길름이 한 달 지났으니까 이제 머리를 다듬으러 미용실을 간 거예요. 근데 이두패트는 머리가 이렇게 라면처럼 꼬불꼬불 하잖아요, 원래. 딱 갔는데 미용사들이 당황했죠. 이걸 어떻게 깎지?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깎아줬어요. 근데 걔가 딱 보더니 너무 못 깎는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벌어오니까 그 당시 2만 원? 근데 걔가 한 달 월급이 2만 원이라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병원 들어와서 잠깐 외출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잘. 그래서 뭐 종교단체에서 대학도 보내줬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모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근무할 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를 찾는 전화가. 그러니까 전화를 딱 받으니까 이르길름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평생 못 잊을 거다. 나 보스턴에 있다. 언제 만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30분을 통화를 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오고 하면서 결국 못 만나서 전화만 하고. 근데 정말 이르겔름 씨는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서 또 미국 보스턴까지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을 하는데 거기에 시발점이 되는 게 또 터닝 포인트를 막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게 2만 원 미용실에서 2만 원 주고 머리 깎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지금은 미국에서 미국 보스턴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계속 연락하세요? 예, 지금도 전화번호를 갖고 있고 연락하고는 있어요. 못 만나고 있어요.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혼자 묵묵히 간다고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을 진출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두패에서 한국 들어올 때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해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 병원에 오는 우리 대표님한테 전달을 했죠. 우리 이사장님한테.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자 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바다로 나아가자 하는 게 마지막 메일이었어요. 저한테 보낸 게.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한 6개월, 1년 준비해가지고 미국에 혼자서 들어갔죠. 근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거의 불모지의 개척자처럼 처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라서 여러 가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를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가니까 또 다른 세상이죠. 미국에도 한의원이 그전에도 있었죠. 많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척추 관절을 치료한다는 한의원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방 병원급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열정과 자신감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의료법과 노동법 이런 것들 법이 다르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헤맸죠 처음에.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도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걸 혼자 다 알아. 그렇죠. 거기서 다 체험하고 배우면서 그때 대처하고 그래서 거의 서바이벌이었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아니 오픈 초기에 문을 닫을 뻔한 계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큰 기업에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한의사들도 약간의 시기심도 있었지만 제일 이제 우리한테 태클 거는 사람들이 이제 카로프락터들. 우리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웬만한 교정들 다 할 수 있었는데 중국에서 추나라는 건 뭐냐면 아큐펑처리스트가 할 수 있는 추나라는 건 뭐냐면 마사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딱 갔을 때 처음에 최대한 미국에 맞게끔 추단을 했는데 교정을 안 하고 소리가 뚝뚝 나게끔 교정하는 그런 것들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국에서 와서 추나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얘네들이 이렇게 걸은 거야.
면허로서 딱 정해진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인스펙터가 온 거예요. 감시관이. 미국은 더 그런 경우가 더 심하지 않나요? 그런 법적인 거라도 이런 것도 엄격하죠. 그런 걸 안 하면 바로 문을 닫거나 자격증 뺏기거나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 내 시연을 했어요. 네, 시연을. 정말 가슴 떨렸죠. 이거 잘못 보여주면 얘가 주관적인 거잖아, 주관적인 거. 완전 주관이죠. 그 사람도 카이로프락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거 우리 거랑 똑같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최대한 근육의 이완 치료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일단은 알겠다고 갔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갔죠. 다행이네요. 초기에 또 네, 가자마자 그런 일도 있었죠. 다시 짐 싸야 될 뻔했죠. 그러니까 뭐 성명서 발표하고 그랬어요. 카이로프락터 협회에서 막 성명서 발표하고 그랬어요. 미국의 의사들이랑 한의사들이 반대도 못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와가지고 카이로프락틱을 자기들이 거꾸로 면허증 도출하겠다는데 이러면서 막 서명 운동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미국 진출을 한 게 그럼 얼마나 된 거죠? 이제 미국 진출하고? 저희들이 2009년 초에 오픈했으니까 이제 3월에 오픈했으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제 5년이 넘었죠. 네, 6년, 7년 그죠? 그럼 네. 지금 현재 한의학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한의학이라는 게 그냥 차이니스 메디슨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봤을 때. 왜냐면 중국 애들이 먼저 진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침이라든지 한의학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미국에서 우리 한의학이 많이 인식이 이제 그렇죠. 좋아지고 네, 특히 캔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큐펑처 쪽을 경험 안 한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이들 지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침 많이 맞아요 미국에서. 근데 개인적인 의견 질문인데 네. 그 외국인들이 한약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네, 한약 그러면 이제 그 티라고 생각하죠. 허브티. 허브티요? 네. 이게 허벌 메디슨 그러면은 이게 안전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막 뭔가 좀 막 거부감이 있는데 허벌 티야. 티 그러면 티 이러면서 이제 먹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먹는 순간에 되게 있을 텐데. 이건 너무 쓰니까 이제 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외국 애들이 이런 한약이라는 침에 대해서 기대감이 다 낮아요. 저게 뭐지? 신비로운 것도 있지만 기대감이 낮아. 저거 맞고 치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딱 침 맞았는데 한 번 맞고 왜 똑같이 아픈 거야 이러잖아. 미국 애들은 그냥 I'll try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그렇다는데 그냥 소문 듣고 왔는데 근데 조금만 좋아져도 이게 놀라운 거야. 이건 unbelievable. 그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한국 환자가 마음에 드세요? 미국 환자가 마음에 드세요? 미국 환자가 미국 환자들의 장점은 뭐냐? 예. 아까 얘기 리액션이 좋아요. 그래서 자, 이 한의학에 대해서 어떠세요?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딱 하면은 와 이거는 한의학은 이거 어마어마한 의학처럼 얘기를 잘해줘요. 네, 이 침추에 대해 어때 보면 뭐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이거 진통제 내가 왜 먹었는지 모르겠다 뭐 어쩌자면서 설명을 너무 잘해줘. 네, 그 정도 잘 하는데. 그게 진심인가요?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근데 단점 뭐냐? 말이 많죠. 말이 많아.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상담 시간 너무 걸려.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히 짧잖아요. 미국 애들 와서 뭐 자기 뭐 오늘 뭘 했는데 완전 해가지고 우리 애가 뭐 결혼했는데 뭐 해가지고 얘기를 정말 오래 해요. 그리고 이 침을 맞으면 뭐가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약은 뭐 들었는데 왜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되지? 이런 것들 설명을 막 해줘도 그때는 알았다 했는데 또 딴짓하고. 예. 그러면 그 한국과 이제 미국의 그 문화적 차이까지 한번 말씀 나눠봤고요. 그러면 그 미국에 가족들과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많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이게 삶이 힘든 게 아니라 병원이 정착하기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첫 해 같은 경우에도 첫 해는 뭐 오픈하고 나서 많이들 와줬죠. 네, 근데 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제대로 정착하려면 주류 사회 사람들이 많이 와줘야 되거든요. 제가 1년 내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을 진료를 했어요. 정말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당연히 가족들하고는 시간을 같이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특이한 게 뭐냐면 나 이렇게 큰 병원에서 왔어. 그래서 so what? 이런 거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이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큰 병원이 왔다 그러면 좀 그럼 좀 뭔가 이게 인식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걔네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큰 병원이고 한국에서 이런 병원이 이해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일단은 서바이벌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네가 비즈니스를 그 미국에서 몇 년을 버티냐. 그게 바로 걔네들한테 크레딧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오히려 주 5일 근무하실 것 같고 시간도 좀 여유 있으시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이 되고 정말 미국 삶을 정말 누리기 위해 사는 사람도 이렇게 하죠.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이제 서바이벌 하러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으셨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몇 년 계셨었죠? 제가 5년 가까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금이환영 하신 금이 거네요. 환영이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았지만 네. 일단은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게 해놓고서 온 거죠. 제 꿈은 미국에서 정말 한 전국 전 50개 주에도 하나씩 다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10개까지 만들고 10개까지요? 네, 또 10개까지 상당한데요. 10개까지 만들고 뉴저지에 하나, 시카고에 하나. 저는 제일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데가 어디냐면 산호제. 저기 우리 그 부자동네. 실리콘밸리. 네. 거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내가 또 가고 싶어. 그런 데도 있고. 아까 참 가족 얘기했지만, 하여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이 가족들하고 별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못 보는 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저희 집이 디즈니랜드하고 딱 10분 거리였는데 거기를 진짜 그 5년 있는 내내 거의 못 갔어요. 아예 못 갔어요. 그러다가 한국 돌아오기 전에 갔네요. 아쉬운 게 좀 애들이 너무 어렸을 때 이디오피아, 미국 다니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정서가 좀 많이 적어져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외국 학교 다니고 있지만 저 혼자 미국에서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정도 더 애들 좀 공부시킨 다음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한 1년 정도 있다 그냥 들어오라고 했어요. 전화를 딱 하는데 다 영어로만 한국말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나는 한국말 하는데 얘네들은 너무 떠듬떠듬거리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지체 없이 들어오라고 했죠. 들어왔다가 그래도 다시 나가던지. 아이들이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외국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 않나요?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래요? 사실 아이들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아이들 어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했죠, 내 욕심인데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어렸을 때 따라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도 좀 떨어지고, 그죠? 한국말도 좀 서툴어지고 이렇게 내가 되게 그럴 때도 미안한 거야. 사실 화난 것도 있으면 미안한 것도 있어요. 와이프도 이제 학교 그 부분도 선생님. 좀 지금도 뭐 와이프 다시 학교로 탈 수도 없고 일을 할 수 없고 애들만 봐야 되잖아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안하죠. 그래서 내 나머지 인생들은 그래도 앞으로는 그래도 가족들이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걸 하고 싶어 했을 때 내가 앞으로는 서포트를 많이 이제 해주는 아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가족들이 희생이 컸던 만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정도 이렇게 남다르실 것 같은데. 잘 얘기를 잘해야죠. 저 와이프는 너무너무 내 좋아하고요. 왜냐면 그런 게 남자들은 그게 한국 남자들 아시죠? 한국 남자들. 저는 잘 모르는데. 아니 뭐다 저는 다 미혼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오래되면 이렇게 사랑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괜히 뭐 툭툭 던지고 아무 말도 아닌 거 상처 줄 수도 있고. 근데 밖에 나가서는 또 와이프 뭐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집에 와서는 잘한다 소리 안 하면서. 저도 똑같아요. 정말 고쳐야 되는데. 뭐 나름대로 요 부분 따로 편집해서 주세요. 요 부분만 따로 편집해 주시면 제가 와이프한테 보낼게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따라서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고맙죠. 사실 자기 희생해서 자기 인생 희생해서 남편 뒷바라지 해주는데 내가 알죠. 알아도 표현 못하는 게 정말. 정말 표현하지 죄송하죠.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요. 네,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진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신 이후에 한국으로 이게 돌아오시게 되는데 아쉬운 점 없으신가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쉬운 거는 정말 미국에서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바가 있었는데 근데 그건 내 욕심이고요. 예, 또 그 정도면 또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제 스탑하고 또 한국에서는 또 내가 한국에서 또 나름대로 또 해야 할 일도 생겨서 급하게 들어갔고 근데 항상 머릿속에는 언젠가는 또 못다한 한의학의 세계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은 어떻게 알고 원장님을 찾아왔을까요? 다들 그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스토리가 다 있어요. 정말로. 사실 신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무명 시절 때부터 내가 치료했어요. 데뷔하기 전부터 내가 전인지 프로라고 너무 이제 잘하니까 아플 때마다 데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알았고요. 추인수 선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친한 그 스포츠 기자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추인수하고 형 동생 할 때 아주 친해 무명 시절부터. 근데 아픈 거야. 클리블랜드 시절 때. 클리블랜드에서 뛸 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프다고 얘기도 못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아프다면 몸값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구단 몰래 치료는 받고 싶고 구단에서는 맨날 진통제 맞아라 뭐 수술해야 돼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 제가 비행기 타고 갔어요. 집으로 클리블랜드로 가서 근데 딱 보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해가지고 딱딱딱 치료해주니까 거절해서 바로 증상이 호전되니까 그때 추인 선수가 처음 침을 맞았어요. 저한테. 그 이후부터는 또 그분들은 침 매니아 된 거예요. 많은 한의학의 매니아가 되고 아플 때마다 침 맞으러 오고. 스타분들하고 또 지금도 아직 그 친분은 유지하고 그럼요. 저번 주에도 카톡했습니다. 그러면 요번 부러졌다고 사진 이번에 올 추석은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는 이번 추석 명절 때 미국도 가고 그랬었어요. 자주. 왜냐면 미국에서도 세팅한 게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 더 많이 보내려고 이번 명절 때는 물론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도 뭐 대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향이 대전인데 이제 대전을 내려가려고 하니까 기성길 차를 운전하려고 엄청 지금부터 머리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렇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럴까봐. 그러면 그 어떻게 이번에 시댁? 네, 저는 뭐 시댁도 네, 가고. 시댁이 어디예요? 저는 서울이에요. 친정분이. 저는 친정은 용인 수지. 그럼 해피하시네요. 정말. 그 대표님. 저는 이제 아버님은 자꾸 하셨는데 사실 대전 현충원에 아, 안장되어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대전을 자주 가요. 대전에서 여기 또 모이겠는데? 지인분들이시군요. 그런데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추석에도 혹시 택시 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수 종사자들이 이 명절 때 또 운전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는 손님들이 많지 않지 않아요? 다들? 아니요. 더 많아요. 예. 오히려 짧은 거리 가고 이제 그런 경우는 또 많이 있죠. 밤에는 없어요. 근데 낮에는 좀 낮에는 있어요. 좀 없구나. 그렇게 지금 그 장시간 운전하고 뭔가 또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뭐 스트레칭이 필요하죠.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하지만 앉아 있는 게 서 있는 것보다 척추의 압력이 3배 이상 증가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들 있죠. 네. 이런 분들 오면은 대부분 다 앉아 있는 직업들, 사무직들이 많아요. 저희 택시 운전하는 분들 중에서는 회사 택시 모시는 분은 한 11시간 하루에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욕심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많게는 16시간에서 18시간을 운전해요. 그러면 허리에 거의 그 이틀이라고 하면 쉬게 되죠, 개인 택시는요. 어, 그 일 끝나면 허리가 뻐근하죠. 다리도 아프고. 그럼요. 그럴 수밖에 네. 없겠죠. 보통 이제 그러다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안 펴져요. 정말로. 그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퇴행성 디스크가 금방 생겨요. 그러니까 디스크 안에 수분이요 많이 빠져나가서 MRI 딱 찍어보면은 이게 오랫동안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은 새카매요. 디스크 색깔이 MRI 상에서. 예. 사실 저기 운수종사자 택시기사 분들이 건강에는 안 좋아요. 디스크도 많이 또 문제가 되겠고. 근데 그런 분들이 병원 갈 기회가 오히려 더 적은 거예요. 생활이 빡빡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네요. 물어볼 게 많아요. 그러게요. 근데 저희들은 또 운전직이다 보니까 일반 사무직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척추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도 네, 맞아요. 이게 또 문제가 교통사고 등에서 많이 오시고 예. 교통사고.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교통사고가 다 놔도 이게 병원을 좀 안 오세요. 또 잘은 모르겠는데 사고가 나면 또 그게 무슨 뭐 보험 수가요. 보험 택시 회사에서 무슨 점수 이렇게 매기나 보죠. 이런 게 그렇죠. 게. 예, 예. 그런 게 안 좋다고 사고 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또. 그게 사고가 나면은 그 퇴사해야 그래요? 돼요. 회사의 보험 수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고 처리를 안 하면 결국에는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사고 그 처리를 상태에서 해야지만 또 운전을. 그러니까 사고 처리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교통사고 보험으로 그냥 사고 처리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까 봐 또 안 하고 그냥 원장님,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네네. 요즘은 이제 다 택시도 오토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이 많이 사용하는 쪽이 더 고장이 날까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이 왼쪽 무릎이 더 많이 고장이 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많이 사용하니까 오른쪽이 많이 고장나는 게 알긴 하는데 많이 쓰는 데는 관절의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많이 쓰는 데는. 관절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다 보니까 관절은 자주 움직이는 데는 관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소모품이군요. 그렇죠. 소모품. 많이 쓰는 닳을 수도 있고 퇴행성이 빨리 오고 근데 이제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네. 앉아 계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척추에는 뭐가 지나가죠? 신경. 그렇죠. 신경이 지나가죠. 어떻게 하셨어요? 잠깐 신경 써서 집중을 하시잖아요. 지금. 신경이 지나가잖아요. 신경은 쭉 내려와서 다리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디스크가 점점 뒤로 밀려서 쭉 다리로 내려가 신경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저려요. 제가 요즘 왼쪽 다리가 저. 그러니까 오른쪽을 많이 안 쓰더라도 왼쪽 다리가 저릴 수 있는 거죠.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앉아 있으면 꼭 척추뿐이 아니라 엉덩이로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엉덩이에 있는 근육들이요, 뭐 중둔근이나 이상근 이런 것들이 긴장을 해서 엉덩이로 밑으로 지나가는 좌골신경 꽉 눌러요. 그러면 엉덩이 쪽에 근육의 문제로 인해서 또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많이 쓰지 않더라도 반대쪽 다리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허다하죠. 가끔 이렇게 좀 뭐 일산이나 어디 뭐 이렇게 시외로 나갔다 오거나 하면은 네. 무릎이 아픈데 이게 약간 퇴행성 관절이 아니요, 무릎 아프다고 다 네. 퇴행성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자주 써서 생긴 염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그러니까 피부에 상처 나도 염증이죠, 그죠? 네. 그 무릎에는 뭐가 있어요? 뭐 인대도 있고, 그죠? 연골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자주 쓰다 보면 마찰이 돼가지고 거기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안에 또 근육하고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뭐 물주머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상처 날 수 있고, 그러면 염증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쉬어야죠. 치료를 받아야 돼요. 또 네. 통증이 심하면.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거 보면서 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통증을 통해서. 너 상처 났으니까 쉬어라 하고 사인을 보내는데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주사를 맞거나 진통제를 먹고 또 막 일을 하죠. 그러면 염증 부위가 잘 안 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태성 대표님께서는 운전을 오래 하셨잖아요. 보통 네. 운전하실 때 운동하거나 뭐 이렇게 하셔서 많이 푸시지 않으세요? 평소에 어떤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운동할 기회는 없고요. 차에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본 NK택시 신입사원 연수 교육 받고 왔을 때는 운전 자세도 알려줘요. 항상 거기는 10시 10분으로 10시 10분으로 팔을 쫙 뻗쳐가지고 운전하게끔 한 손으로 운전을 못하게 해요. 항상 바른 자세로. 좀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 앉아있는 자세에서 그나마 짬짬이 신호대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도 우리 택시기사들이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 여러 가지 많죠. 네. 할 수 있는 게. 이건 이제 일반인도 우리 가정주부 대표님도 그렇죠. 네. 수시로 하면 저희 되죠. 딸 수험생이든지 네, 추석이고 명절이니까 또 앞으로 또 운동할 일이 많아지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쉬워 보이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해서 그냥 소근육만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을 붙이면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설거지도 많이.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허리도 아프고 어깨, 손목 이런 데 다 아프고요. 이제 막 신혼 때는 첫 명절 지나고 나서 완전히 알아 누웠었어요. 운전하고 가사노동 하다가 네. 어디 뭐 뭉치고 결리고 하는 거 바로 안 풀어주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만성적으로 그게 뭉쳐져 있는 게 오래되면 만성 통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섬유화가 돼버리면 이제 항상 예, 아프죠 거기가. 이거 말씀 말고요. 혹시 행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스트레칭을 한번 알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러면 앉아서 뭐 앉아서 이게 사실 운전 자세가 운전자들은 생각하시고. 운전이니까 이거는 운전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스트레칭은. 아, 예, 하면서는 그럼요. 이거는 운전하면서 하면 안 돼요. 네. 정차. 아직 정기사도, 그 예.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운전대를 놓치면 안 되고. 원장님 이게 목하고 네. 어깨하고 허리 그렇죠. 저기. 네. 네. 일단 목부터 얘기하면 목하고 등. 네, 이게 목하고 등인데 이제 깍지를 이게 잘 보이나? 이렇게 해서 뒤에다 딱 대보세요. 뒤에다 깍지 이렇게 대서 깍지가 안 되시는 분은 예. 이게 날개 체조라고 해서 예. 날개를 만드는 거예요. 날개를 이렇게 쫙. 날개 펴보세요. 이렇게 쫙. 이게 180도로요. 이렇게 쫙 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앞으로 쭉 날개를 저으면서 앞으로 쭉 목을 5초 정도. 자, 그 다음에 다시 날개 피면서 뒤로 쭉, 날개 뒤로 최대한 뒤로 짧게 오세요. 어때요, 느낌? 뒤에 날개뼈가 서로 붙는다는 느낌으로. 네. 어깨도 시원해지고. 시원해요. 그렇죠. 어깨도요. 이렇게 쭉. 이게 또 5초 정도. 다시 한번 쭉 앞으로 숙여보세요. 이렇게 쭉. 그래서 목을 밑으로 쭉 잡아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머리를 앞으로 쭉 스트레칭 해주는 거죠. 5초 정도. 다시 한번 날개 펴고. 원장님 등도 이렇게 굽혀줘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목만? 이게 머리를 밑으로 쭉 잡아당기는 생각으로 쭉. 등까지 같이요? 그렇죠. 네. 그럼 등까지 쭉 잡아 당겨줘야 돼요. 그죠? 어때 저희들 자세는 좋은 건가요? 예, 좋은데. 여기가 느껴져야 되죠. 예. 이거 한번 정 대표님 한번. 그렇죠. 여기가 당겨진 느낌 들어야죠, 그죠? 네네. 이거 잘하시네. 선수신데 여기. 네, 그렇게. 네. 자, 그게 이제 날개체죠. 시원하죠. 네. 그러니까 사무직도 그다음에 운전직도 네. 잠시. 그리고 아까 또 그 MK 그 택시 운전하면서 네. 그 10시 아까 몇 시라고 하셨죠? 10시 10분 방향. 10시 10분 방향. 네. 예. 몇 회요? 몇 회냐면 그거는 그 10회 정도 하시면 돼요. 이거 계속 네, 계속 네. 반복적으로. 그렇죠. 한 5초 정도에서 반복적으로. 사실 뭐 이렇게 횟수는 한 보통 5회 이상이 좀 돼요. 네. 그리고 10시 10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딱 잡아보세요. 이게 운전대다. 네. 이건 진짜 운전대 잡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운전하시면서 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이게 쭉 반대로 쭉. 되는데? 이거 핸들 운동. 오. 핸들 체조. 이렇게 쭉. 이거 택시 그 핸들 잡고 사야 되는 겁니다. 네. 그죠? 운전하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하는 순간 금방 가겠는데.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잡은 상태 쭉. 네. 네, 이게 어깨하고 어깨가 이쪽, 좋은 것 이쪽하고 같아요. 광배근 쪽하고도 같이 풀어주는 그런 운동이죠. 제가 최근에 오른쪽 어깨하고요 왼쪽 다리 쪽에 많이 좀 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운전하고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거 할 때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항상 쫙 팔꿈치 펴줘야 될 대신 팔꿈치를 구부리면 안 되고 딱 편 상태에서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네. 그 운동. 확실히 아픈 부위가 이게 자극이 돼요. 제가 오른쪽에. 그러시나요? 시동 끄시고. 끄시고. 자, 그리고 또 어떤 운동이 좋을까? 오리. 우리? 네, 오리가 이렇게 이것도 아까 했던 거랑 약 비슷한데 이 상태에서 쭉 늘려주는 거예요. 요 가슴이 쫙 펴지죠, 그죠? 가슴이 쫙 펴지면서 오리체죠.
견갑골이 네, 닿도록. 그렇죠. 마찬가지 오리체조. 이거 되게 시원해요, 운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꽤 운전하면 항상 긴장되는 부위가 이 네. 등 쪽하고 목 네. 쪽이에요. 네. 네, 이게 쭉. 이제 대한민국 서울에 최대. 아니면 전국의 이것도요. 택시기사는 쭉 5초 정도. 이걸 하는 신호 대기하고 있는 중에 다 오리체조. 그렇죠. 아, 이게 이렇게 하고 있어. 아, 오리체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5초 정도 놨다가 풀어주고. 그죠? 이 풀을 때는 이렇게 숨을 또 내쉬어도 상관없죠. 그죠? 일단 숨을 하면서 쭉쭉 멈춘 상태 쭉 늘려주고. 자, 오리체조. 자, 이게 일명 오리체조라고 하고. 네. 네. 택시 운전하면 어때요? 이게 목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거북목이 거북 되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신호등 딱 걸리다. 신호대기 때. 네. 그때 할 수 있는 거. 일자목 예방 운동. 이건 똑같이 했는데 이거 깍질 켤 필요 없고 이게 손가락 2개에서 3개 정도만 그냥 목 뒤에다가 딱 대주세요. 그 상태에서 그냥 뒤로 쭉 제끼는 거예요. 제낀 상태에서 한 7초 정도. 그 다음에 딱 앞으로 다시 풀어주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쭉 이렇게 한 3-4번 반복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목이라는 게 곡선이 C커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전만 하다 보면 목이 아프면 이게 일제가 돼버려요. 요즘 청소년들도 다 아, 좋죠. 공부하다 하면 좋아요. 네, 맨날 숙이고 이러고 그렇죠. 있으니까. 게임하고 공부하고. 우리 영심님. 예, 영심 씨도 영심. 한번 요거 할 때 요걸 목을 대지 말고 그냥 네. 목을 뒤로 한번 하지 제껴보세요. 말고요. 불편하죠, 뭔가가. 네. 운동을 많이 하셔서 좀 불편하신데 정 대표님 운전 많이 하시니까 한번 뒤로 한번 이렇게 제껴보세요. 목이 평상시에 불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제끼면은 힘들어요. 근데 착각을 하는 게 목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막 이런다고요. 예, 맞아요. 네, 네, 목은 맞아요. 네. 또 이렇게 이게 하면 목 목은 디스크가 있거나 목이 일자목이 있는 사람들 이게 안 좋아요, 오히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뒤로 이렇게 제껴서 돌리는 동작이 신경을 다 압박하니까. 그래서 이럴 때 방금 가르쳐준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목 스트레칭도 되고 그리고 일자목도 예방되고. 그러니까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죠. 중간중간 틈틈이. 오리체조나 날개체조 같은 거는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에 해주면 참 좋은 거죠. 시간을 갖고. 네, 그죠? 근데 이런 일자목 운동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신호등 대기할 때마다 해주면 참 좋은 운동. 오늘 배운 이 4가지 운동은요, 제가 이제 우리 택시 기사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전파해갖고 자기 몸이 편하고 그러면은 승객한테 더 친절해 주는 그럼요. 거거든요. 몸이 힘들면 짜증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잘 이것도 연습해갖고 많이 전파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도움이 됐으니까 너무 더 감사합니다. 알려주실 거. 아, 주부, 네. 주부를 위한 운동. 네. 예. 주부 위한 운동 해야죠. 털기. 자, 주부들은 아까 손목 네. 잘 쉰다고 했죠? 손목이나- 그러니까 손목을 털어줘야 돼요. 아, 네, 이렇게 털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털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중간도 한번 털어주고, 밑에도 한번 털어주고, 네, 위, 위, 중간에 한번 쳐주고, 아래, 위, 아래. 노래가 생각나네요. 미안해, 미안해. 네, 여기 털기체조. 근데 사실 이제 원장님 저희들이 택시 기사들이요, 네. 이 척추 관절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에어컨 틀지, 히터 틀지, 그러니까 호흡기, 식사 제대로 못하지, 밤낮 주야로 바뀌지, 또 운동도 제대로 못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아까 그 항문에 예. 네, 어떤 네. 굼이 있고, 네, 치즈 문제. 그 말단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또 부종. 음. 그러니까 온갖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네요. 온갖 중학병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쉴 때 네네. 어떤 운동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뭐 음식도 좋고 아니면 섭생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운동을 하면 더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걷는 양이 적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운동이라고 해서 뭐 재미있는 운동 많지만 이게 음식도요 골고루 섭취하는 게 몸에 좋잖아요. 운동도 골고루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 안 좋은 게 뭐냐면 편충 운동. 한
가지. 선축 운동. 한 가지 운동만 한 가지 운동이 아니라 네. 한쪽 방향으로 쓰는 한쪽 운동. 아. 저희 택시기사 중에는 배드민턴이나 그렇죠. 탁구 치시는 분이 그런 게 안 있는데 좋은 거예요. 그게 안 좋아요. 네. 한쪽.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프를 뛴다든 이런 운동들은 어떻게 돼요? 배드민턴 하면 점프 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운동들은 점프 스매시. 무릎에 네, 저희 아버지도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네, 생겨요. 수술하셨어요. 네, 그래서 재미는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걷는 운동이 제일 안전해요. 걸을 때도 좀 독특하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필요는 없고 그런 필요는 없고 파워 유행해야 된다고. 파워. 운동화를 신고 네. 앞을 똑바로 보고 사실 이제 저희 병 운동치료실에서 걷는 법도 자세 교정 하긴 해요. 그래서 뭐 똑바로 봐라, 턱을 좀 당겨라, 가슴을 펴라. 그리고 이제 디딜 때 이게 발가락 치면 여기서부터 뒤꿈치부터 해서 쭉 해서 발가락 끝까지 딱 전달되는 느낌을 다 충격을 느끼면서 줄이기 위해서 그런 그렇죠. 건가요? 뒤꿈치부터 이제 정확하게 발바닥부터 해서 쫙 느낌을 느끼면서 걸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걸을 때는 뭐 10분 걸을 거면 그 의미가 없고 30분 이상은 걸어라. 등산은 어때요? 등산도 괜찮죠. 근데 내려올 때는 좀 네, 그래서 등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허리 통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높은 산을 가지 말라고 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면 괜찮습니다. 네. 그때 통증이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산이나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데는 좀 피해 주셔야 되고 그냥 평지 걷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추천하는 운동은 이제 수영. 네. 네, 수영 좋죠. 그리고 무릎이나 허리 안 좋은 사람들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좋아요. 물속에 걷기만 해도 그리고 수영 중에서 특히 뭐 이렇게 자유형이나 자유형이나 배영은 좋고요. 네. 이 평형이나 오로서는. 그렇죠. 네. 평형이나 저병은 좀 상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배영이나 자유형. 네, 척추에는 평형이나 저병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무리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속에 걷거나 자유형이나 배영이 허리에 좋은 운동이다. 네,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거는 평소에 틈틈이 해주는 게 좋고 아까는 이제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있지만 이제 서서 하는 스트레칭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중간중간 많이 해주시고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사람은 말랑말랑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는 어때요? 뻣뻣. 그렇죠. 몸이 자꾸 뻣뻣해지면 내가 죽고 있는 거 죽고 있는 거.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혼자서 집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습관화가 돼야 되고 사실 스트레칭도 내가 할 수 있는 가동 능력이 있고 남이 잡아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부가 이제 훨씬 더 좋은 운동도 많아요. 스트레칭 중에. 네, 택시 운전사분들이나 아니면 가사 노동하고 명절 때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전부 치면서 그죠? 이게 뭐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허리하고 엉덩이 이쪽이 많이 땡기고 네, 아파요. 그죠? 그럴 때 쉽게 풀 수 있는 앞바다리 체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바들이 어떻게 앉으면 양반다리 하잖아요. 네. 한쪽만 양반다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자, 허리를 딱 펴세요. 자, 여기 딱 한쪽 손을 한쪽 여기 딱 고정을 시키고 자, 이 상태에서 정면을 본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허리를 쭉 굽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가 당겨요? 허벅지. 오른쪽. 엉덩이에서. 그렇죠. 엉덩이에서. 이거 요가인데. 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쭉 허리 딱 세우고. 자신 많이 더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많이 허리 편 상태에서 오, 예. 영신주님은 뭐 이거 뭐 요가 좀 했어요. 거의 요기 수준인데 요기. 자, 쭉 그죠? 5초 정도. 네. 설마 이거 다리 안 올라가시는 분은 없죠? 예. 다행입니다. 안 올라간다고. 자, 그 다음 반대쪽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자, 발목에다 무대에 손 해서 그래서 이쪽 손을 가지고 이쪽 무릎을 살짝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해주면 좀 더 스트레칭 효과가 더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조절하시면 돼요. 자, 반대쪽도 해볼까요? 자, 쭉 그대로 허리를 편 상태에서 그대로 쭉 숙이는 거예요. 그렇죠. 시원하죠? 네. 5초 정도. 네. 많이 땡기는데요.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한번 쭉. 네, 이렇게. 그래서 운전하다가 네, 기분 좋은 땡기. 네, 무리도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앉아서 하는 여기서 운전할 때 그리고 이렇게 명절 때 일 많이 할 때 이게 중간중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서 하는 체조. 한번 있으면 택시에서 내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허리도 뻐근하고 여기도 옆으로 당기고 또 마찬가지로 또 모래 앉아서 일을 했어요. 네. 또 일어나서 또 한번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해줘야죠. 네, 그럴 때 안에 스트레칭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어나셔서 그 상태에서 자, 다리를 앞으로 네, 그래서 무릎을 굽히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상태에서 자, 깍지 껴서 위로 쭉 올리세요. 쭉. 자, 이 상태로 쭉 뻗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옆으로 옆구리. 그렇죠. 여기가 쭉 당기죠? 예. 이쪽이 이거 너무 자세 좋아요. 자, 반대쪽도 하셔도 돼요. 반대쪽도 쭉.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초 정도. 반대쪽. 자, 그다음 발을 바꿔서 또 위로 쭉 올리시고 그 상태에서 또 옆으로 또.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발을 좀 더 앞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죠. 다리가 짧으시네. 죄송합니다. 5초 정도. 신체 결함이 있기 때문에. 네. 반대쪽으로. 자, 옆구리 쪽에서 허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당기면 돼요. 느낌 좋죠, 이것도? 시원하죠? 그죠? 네, 됐습니다. 자, 의자에서 이제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있어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그대로 쭉 다리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위로. 잘하고 있나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디가 운동이 돼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옆구리 이쪽가 좀 당기게 쭉 공기 여기 당기게. 그렇죠. 거기가 운동하기가 참 어려운 부위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틀어주면 제가 팔다리는 안 올라가는데 엉덩이는 잘 돌리네요. 정 대표님이 제일 섹시하신데? 의외네요. 반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한 쭉 올렸다가 한 템포 높였다가 다시 반대쪽. 그렇죠. 이렇게 세시 골반 체조. 네. 이게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데를 운동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고기는 잘 쓰지 않는 그러니까요. 세시 골반 체조를 하게 되면은 옆구리에 요방형근이라고 해서 요방형근. 허리를 지지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요방근하고 외복사근, 그죠? 내복사근 옆에서 쭉 지지해주는 이 근육들이 늘어나고 강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이 들어가는데요? 그럼 부수적이에요. 보너스로 운동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안에 있는 속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스트레칭되고 또 중간에서 딱 꺾어진 상태에 잠깐 스탑을 하기 때문에 근육도 어느 정도 강화가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이를 많이 하고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다 보면은 어깨가 많이 붓잖아요, 그죠? 그때 한 번에 그 회전근개라고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이 4개가 있는데 이 회전근개 4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풍차 돌리기 체조를 한번 선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팔을 앞으로 옆으로 쭉. 자, 뻗어보세요. 최대한. 자, 양쪽에 이게 벽이 있어, 벽이. 양쪽에 벽이 있어가지고 벽을 쫙 민다 생각하세요. 밀 정도로 쫙. 양쪽 벽을 쫙 밀어 그 상태에서 자, 지금 팔 뻗은 요걸 축으로 제일 크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반대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땀 좀 나요. 원장님 이게 네. 정식 명칭이 풍차 돌리기. 풍차 돌리기죠. 풍차 돌리기. 자, 보이는 거죠? 자, 한 5번 정도 한쪽 돌리고 또 반대로 5번 돌리고. 네. 이거를 최소한 3세트 정도 이상 해주시면은 어깨가 한 번에 풀립니다. 몇 회 3세트요? 이렇게 시계 방향 5번, 반시계 방향 5번, 네. 3세트 이상. 네. 이게 쉽지 않죠, 그죠? 네, 팔뚝살도 빠질 것 네. 같아요. 예. 주의할 점은 양쪽에 벽이 있다 생각하고 최대한 민 상태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네. 이 왼쪽으로 상태 오해, 자체가 뻐근하네요. 그렇죠. 이 상태 자체. 네. 손목은 뒤로 쫙 제낀 상태에서. 총 3세트. 그렇죠. 정리하면 풍차 돌리기는 왼쪽으로 5회, 오른쪽으로 5회, 그래서 3번 반복해서 3번 반복하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 한번 쭉 배워보는 시간도 가져봤고요.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뭐 열심히 진료하는 거고요.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또 미국에 있으면서 못했던 공부 다시 하고 또 한국은 한의학이요 상당히 빨리 발전해요. 세계에서는 중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정통 의학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또 제가 주변 정리가 되면 또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진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제가 미국에 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세요. 자기도 이제 미국이라든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항상 물어봐요. 왜 해외를 나오고 싶으십니까? 한국에서가 더 편한데. 대부분 다 근데 자녀 교육. 그리고 쉬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여행 오시는 게 나아요. 정말 해외에서 정말 이게 한의사로서 일한다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목적성을 정확하게 열정과 그런 자기 신념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오는 건 난 실망해요.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렇게 오고 싶으시면 한의과 대학이 많아요, 미국에. 그때 한의과 대학에서 어떤 교수 초빙 이럴 때 그때 지원해서 와서 정말 이런 게 미국 시장이고 해외 시장이구나 하는 걸 느껴보는 건 괜찮아도 정말 거기 가서 내가 임상도 하면서 애들도 공부하고 나도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녹록하지가 않다는 거, 그쪽 시장이.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한의학 세계를 하겠다 하고 도전을 하던가, 아니면 그런 생각이 아니면 그런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방학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가족들하고 보내다 가던가.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고 가장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솔직한 정보, 건강한 의학 상식을 추구하는 오늘 알닥터. 오늘은 윤재필 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원장님의 그런 경험담도 너무 스펙타클하고 재미있었고, 또한 스트레칭 방법이나 이런 것도 실생활에서 자주 하면 정말 많이 도움될 것 같고요. 정말 여러모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태성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고백하건데 사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한의원을 가본 적도 없고 한약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양학적인 좀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되고요. 원장님하고 이제 뵙게 되면서 원장님은 일단 병을 고치시기보다는 일단 사람을 고치시고 인간적인 매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진솔하고 솔직한 말씀을, 그리고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말씀해 주신 우리 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정말 거꾸로 이렇게 우리 MC분, 우리 전 대표님, 우리 영심씨 영심 누님인가? 젊은 누님. 하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여기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인연 맺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화란 사실만으로도 그 말만으로도 굉장히 문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의학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한의학에 대한 걸 알리기 위한 그런 의지로 연고등 미국에서 고등부터 원장님을 보면서 정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의사분과 함께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